발명왕 에디슨. 성품아,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이 있니? 여기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바로 에디슨이란다. 에디슨은 그 별명에 걸맞게 무려 1000종이 넘는 특허를 등록했어. 우리가 밤에도 밝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야. 오늘은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봐. 에디슨은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났어. 어릴 적부터 에디슨은 탐구심과 호기심이 아주 강한 아이였지. 병아리가 나오겠지?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다. 사고로 인해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에디슨은 장난기가 많았고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 게다가 에디슨이 12살이 되던 무렵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는데 결국 청각 장애인이 되었지. 하지만 에디슨은 좌절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큰 재산이야. 귀가 안 들리니까 일을 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인 태도로 인내하며 에디슨은 열심히 실험을 했어.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말이야. 에디슨은 많은 발명을 한 동시에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해. 특히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전구는 무려 1만 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단다. 정말 대단하지? 그 외에도 에디슨은 다음과 같은 발명품들을 개발했어. 축음기,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계. 영사기, 영화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기계. 축전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단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어. 성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3가지는 상식, 노력, 끈질긴 인내이다. 자신의 일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에도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노력한 에디슨은 결국 인내의 상품으로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어.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한단다. 성품이도 인내의 상품으로 에디슨처럼 멋진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성품이는 이미 훌륭한 어린이니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책임감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성품아, 혹시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있니? 그렇다면 성품이는 책임감 있는 어린이구나. 오늘은 책임감의 상품으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루스벨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봐.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에서 태어났단다. 젊은 시절 그는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 왜냐하면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 성품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성품이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성품이의 멋진 꿈을 응원할게. 1933년, 드디어 루스벨트는 자신이 바라던 꿈을 이루었어. 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되었단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룬 루스벨트가 기뻐할 수만은 없었지. 그때 미국은 대공황과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거든. 하지만 루스벨트는 책임감의 성품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단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했지.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를 말해.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루스벨트는 미국을 새롭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단다. 성품이도 책임감의 성품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 성품이는 분명 할 수 있어. 절제 감독 톰 랜들이 성품이는 달리기를 좋아하니? 드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달리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고 기분도 좋아지지?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단다. 오늘은 톰 랜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톰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어.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경기를 하던 중 따돌림 받는 아이들이 보였어. 그 아이들은 키가 작거나 축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있었지. 하지만 톰 랜드리는 그런 아이들을 자기 팀에 넣어주고 잘 챙겨주었단다. 성품이도 챙김이 필요한 친구를 보게 된다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아이가 되어보길 바랄게. 톰 랜드리는 미식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뛰어난 선수가 되었고 끊임없는 노력과 경기 전략을 잘 세우는 능력 덕분에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게 되었어. 그리고 37살엔 새로 생긴 팀의 감독까지 맡게 되었지. 하지만 팀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직을 맡은 것은 쉽지 않았어. 그는 미식축구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랜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낙심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했지.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란다. 톰 랜드리는 선수들을 믿고 팀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계획했어. 그리고 그는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했지. 성품이는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니? 그럴 때는 스탑을 외쳐보자. 그리고 좋은 행동을 선택해봐.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마침내 톰 랜드리가 이끈 미식 축구팀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6년 만에 정상에 올랐어. 정말 멋지지 않니? 그리고 그는 최우수 감독상을 2번이나 받았단다. 그 후 감독직을 물러난 뒤에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톰 랜드리의 날이 만들어져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도 했어. 1990년 그의 나이 67세에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단다. 톰 랜드리는 포기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했던 절제의 성품을 가진 인물로 기억되고 있어. 성품이도 그런 절제의 성품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창의성의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성품이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카버는 미국 중서부의 큰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난 생일도 부모님도 알지 못했대. 왜냐하면 어릴 적 어머니는 실종되었고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 어렸을 때 카버는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며 배고픔 속에서 살았어. 게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괴롭힘을 당했지. 하지만 카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았단다. 그는 세탁소 심부름, 가사 도우미, 호텔의 굳은 일 등을 하며 학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열심히 글을 배우고 공부했지.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어. 카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카버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미국 최고의 농과 대학인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합격했어. 그는 농학과에 입학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갔지. 그 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결국 교수의 자리까지 갔단다. 어느 날 카버는 흑인을 교육하는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 당시에는 흑인을 무시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지만 카버는 그곳으로 달려가 흑인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쳤어. 그리고 카버는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그 당시 땅콩은 쓸모없는 작물로 여겨졌지만 카버는 새로운 방법과 생각으로 땅콩을 연구했단다. 결과적으로 그는 우유, 버터, 화장품, 인조 대리석 등 무려 300여 가지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어.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란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야. 카버의 창의적인 생각 덕분에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 그는 땅콩으로 개발한 수십 개의 특허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증하여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단다. 정말 멋진 생각과 행동을 한 카버. 성품이도 창의적인 생각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한다면 성품이의 창의성은 더욱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정직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 성품이는 언제나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니? 오늘은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처칠은 전쟁 중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영국을 이끌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 이제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까?
처칠은 1874년 영국의 옥스퍼드셔에서 태어났어. 그는 말버러 공작 7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집중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처칠이 지능이 늦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처칠이 군인 외에는 다른 직업은 맞지 않는다고 여겼단다. 그런데 처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장교로 전쟁에 참가했지. 전쟁 중 처칠은 전쟁의 끔찍한 현실을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어. 그는 신문에 글을 쓰며 전쟁의 진실을 거짓없이 전하려 했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처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어.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란다. 처칠의 정직한 태도는 결국 그를 영국의 중요한 직책에 올려놓았고 66살에 영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어. 하지만 그의 리더십을 시험에 들게 만든 일이 있었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전쟁 중에 영국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았고 그때 처칠은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며 항상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이끌었어. 그의 말과 태도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었단다. 이렇듯 정직한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위기 속에서도 힘이 된단다. 결국 처칠의 정직한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 성품이도 처칠처럼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린이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날 거야. 지혜로운 의사 앨버트 슈바이처. 성품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단다. 즐거움을 위해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게 해서는 안 돼. 앨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어. 심심풀이로 단 한 그루의 꽃이라도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봐. 앨버트 슈바이처는 1875년 프랑스 알자스에서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어. 그는 굉장히 여리고 수줍은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지.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말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슈바이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 잠을 이루지 못한 슈바이처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지. 어느 날 슈바이처는 책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 콩고 지방에서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 슈바이처는 지식을 가지고도 다른 일을 돕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의과 대학을 가게 되었단다. 그리고 몇 년 후
헬레네 브레슬라우라라는 현명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 그녀는 슈바이처의 훌륭한 성품에 반했으며 그를 돕기 위해 간호사 훈련까지 받았대. 마침내 슈바이처가 43살이 되던 해 아내와 함께 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어. 슈바이처 부부는 삶의 대부분을 콩고 랑바레네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병원을 짓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 슈바이처의 지혜로운 성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 속에서도 슈바이처의 병원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쪽 군대가 지켜주었대. 생명을 귀하게 여긴 슈바이처의 진심을 느끼게 해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어. 슈바이처가 78살이 되던 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위급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시상식에 가지 못했대. 수상 소감은 감사의 편지로 대신했다고 해. 또한 받은 상금은 병원을 짓는 데 사용했대. 슈바이처는 이렇게 고백했어.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한 거야. 바로 지혜의 성품이지. 슈바이처의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단다. 성품이도 슈바이처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우리 모두가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거야.